네, 오늘의 히든카드 박준현 운용형님의 히든카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예고를 해주셨지만 키워드 다시 한번 시원하게 외쳐주시죠. 네, 그 신용잔고가 급감한 종목에서 바닥이 나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 종목에서 좀 낙폭 과대 종목 쪽에서 종목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신용잔고 급감 종목을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신용잔고 급감 종목에 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전체 신용융자 잔고가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조 5천억이었거든요. 현재 지금 16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조 원 정도 줄었으니까 4조 원 정도 줄으면 엄청 줄은 겁니다. 4조 원 정도 줄으면 대체적으로 신용융자가 내 현금이 반 들어가니까 네. 금액으로 따지면 약 8조 원 정도가 급한 물량들이 이번 주가 하락 국면에서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덜어. 네, 그렇죠. 이게 신용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신용융자가 바닥이 나와야지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한 중소형 종목들은 바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급한 물량들이 잘려 나가니까 강제로 그러면 물량 공백기거든요. 네. 그럼 반등이 나오는데 신용도 그러면 16조 6천억인데 저는 바닥이 나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 신용융자 잔고가 1월 5일, 6일 날 정도 1월 달에 주가 급락을 할 때 그때 급락했지 않습니까? 1월 3일 날. 네. 신용융자는 잔고상으로는 3, 4일 정도 후행을 합니다. 그냥 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결제일 기준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가 주가는 1월 3일 날 바닥을 쳤지만은 1월 5일, 6일 날 보면 신용융자 잔고가 15조 8천억까지 떨어졌어요. 네. 지금은 15조 6천억 되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아마 2, 3천억 정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최근에 영풍재집권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바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용융자 잔고와 주가는 동행을 합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신용융자 잔고가 주가가 올라간 국면에서 절대 신용 줄지 않습니다. 늘어납니다.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겠죠. 예, 주가가 떨어져야지 강제로 강제 주가가 청산. 바닥이 나옵니다. 예. 항상 동행을 해요. 주가 바닥은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개별 종목들은 신용융자가 바닥이 나온 시점에서 주가가 바닥이고 최근에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 급등했던 종목도 최근에 사고로 터졌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성광이라든가 다우데이트라든가 신용이 프로테이로 따지면 11%, 13%대에서 다 고점이 나가지고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해가지고 개별 종목들 잔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앞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지만은 기관 투자, 외국인 투자가들 일부 개별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 외의 종목들은 신용 때문에 떨어졌다. 그게 좀 헷갈렸어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 신용융자 잔고가 급감을 하면서 이들 종목들이 아무래도 급감해서 수급 때문에 주가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졌을 거지 않습니까? 그들 관련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털 거 다 털어내고 좀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후보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히든카드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또 앞서 진단했었던 성우하이텍 들어있고요. 애경케미칼, 이렌텍, PNT, 상신EDP, 또 YG플러스도 후보 종목에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가운데 박준현 운용형님의 히든카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애경케미칼입니다. 네, 애경케미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앞서 이들 종목들이 다 공통적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평균적으로 50% 이상 감소한 종목입니다. 네. 주가도 일부 종목 60%대에서 거의 한 35%, 40%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최근에 이제 3, 4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네. 많이 떨어졌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신용융자 잔고가 6월 23일 날 205만 7천 주에서 오늘 봤더니 97만 3천 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 줄은 거죠. 그러네요. 52.7% 떨어졌습니다. 네. 당연히 그때까지 주가가 고점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이제 2021년도인가요? 애경유와 애경화학, AK 캠팩이 합병을 해가지고 출범한 회사입니다. 애경그룹의 화학회사를 출범을 하면서 향후 이제 미래 비전까지 얘기를 하면서 친환경 기업으로 회사가 발돋움을 하겠다고 좀 발표했던 기업인데 회사가 이제 앞서 이제 주가 급등했던 이유 자체가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실리콘 쪽에 음극재용 바인더 사용화를 통해 가지고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그랬거든요. 원래 회사가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시장에 주목을 못 받을 때 2012년도가 이미 음극재 사업에 진출했었습니다. 근데 가시화되지 않다가 최근 이제 기술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한다는 쪽인데 알다시피 음극재라는 것 자체가 저장 쪽이거든요. 양극재는 충격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장에 중요한 것 자체는 용량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그 흑연 음극재가 저장 용량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리콘 음극재로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실리콘 음극재도 또 문제가 뭐냐면 충방전이 하게 되게 되면 배터리가 팽창을 하면서 또 수명이 또 짧아져요.
이러다 보니까 수명이 더 큰 쪽을 요구를 하는데 예사가 개발한 것 자체가 고용량의 실리콘계 응급제 바인더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차세대 응급제 쪽에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예사가 현재 국내에 특허 등록을 마무리했고 국내 업체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해외 업체에 2차전 업체에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예산은 친환경과 관련해서 탄소 섬유를 활용해가지고 차량 경량화 사업에도 진출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사가 합병을 하면서 미래 비전을 얘기했는데 최근에도 좀 나왔더라고요. 2030년도 매출액이 예사 현재 2조 2천억인데 작년 기준에서 4조 원 목표로 영업이익 3천억을 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연평균 최소 15% 이상 꾸준히 성장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실적은 작년도 최근 2년 동안 2021년도 2020년도 연평균 9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는 이제 하급 방향이 안 좋아서 500억 정도 이익을 좀 냅니다. 그다음에 개선 예산은 배당을 계속 최근 3, 4년 동안 550원 정도 한 회사니까 일단은 주가가 연말을 앞두고 배당도 상당히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하방이 상당히 강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 시점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고점일 때 200만 주대에서 지금 90만 주까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네.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주가 바닥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2차 전지 쪽에 관련 좀 돼 있고 또 실적주이고 배당도 관련된 주식이니까 이미 바닥은 나온 것 같아서 현재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이 1,780원이거든요. 1,500원대를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